숨겨진 복지 혜택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KGS 복지 특파원 김 기자입니다. 날이 풀리며 꽃들이 순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봄이지만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 어르신께는 오히려 긴장되는 계절일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25일이면 재정산이라는 이름으로 연금 액수가 새로 책정되기 때문인데요. 한번 잘못하면 그동안 받던 금액이 줄어들거나 극단적으로 지급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알려드리는 핵심 10가지만 정확히 챙기시면 이런 우려를 훌쩍 덜어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릴 테니 메모 준비해 두시고 내 상황과 맞닿은 항목마다 표시해 두시면 실질적인 대비가 되실 것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복지 혜택 이젠 놓치지 말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보다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월 25일 기초연금 재정산을 위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년 새롭게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분이 내가 받는 기초연금 산정에 언제부터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당해년도에 결정되어 발표된 공시가격은 바로 그 해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1년이 지난 다음에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 및 재산 산정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인 2014년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1.52% 인상분은 바로 이번 2025년 4월 25일부터 여러분의 기초연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5년에 새롭게 공시될 주택가격 변동분은 1년 뒤인 2026년 4월부터 적용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정기예금 같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언제부터 기초연금 계산에 포함될까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해당 예금 만기 등으로 이자를 실제로 받으신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바로 그 다음 해에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소득 산정에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께서 정기예금 만기가 도래하여 이자를 받으셨다면 이자 소득은 내년인 2026년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산정에 고려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로 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전보다 소득이 많이 줄어든 경우 언제부터 이 감소된 소득이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소득 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건강보험 자격증실 확인원이나 기타 관련 서류를 준비하셔서 가까운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소득이 최종적으로 발생한 달에 바로 다음 달부터 평균된 소득이 기초연금 산정에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소득과 재산에 대해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합니다만 소득이 줄어든 경우에는 이러한 정기조사를 기다리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변경 신청을 하시는 것이 여러분께 유리합니다. 소득 감소가 빨리 반영될수록 기초연금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혹시 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하셨다가 아쉽게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2024년 대비 약 6.5%가량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이전보다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 더 많으시더라도 2025년 기준으로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더라도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을 적용하면 수급 대상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재신청하셔서 본인의 2025년도 소득 인정액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작년에 신청하실 때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 관리 신청서를 제출하셨고 수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재신청 안내문을 받기도 하지만 소득 및 재산 정기조사가 연 2회만 실시되므로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는 직접 재신청을 하시는 것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다섯째로 2025년에는 몇 년생 어르신들께서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실 자격이 생기는지 궁금해하십니다. 2025년에는 주민등록상 1960년에 출생하신 어르신들께서 만 65세가 되시면서 새롭게 기초연금 신청 대상에 포함되십니다. 신청은 본인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960년 5월 10일이 생신이시라면 5월달의 전달인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 대상으로 결정 시 5월 25일부터 지급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 65세 생일이 속한 날 말일까지 신청을 완료하셔야 5월분부터의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 시기를 놓쳐 9월에 뒤늦게 신청하면 5월부터 8월까지 4개월분은 안타깝게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없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로 2025년 기초연금 제도가 이전과 비교하여 어떤 점들이 새롭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에는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기준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단독가구 34만 2,510원, 부부가구 54만 8천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둘째,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 기준선인 선정기준액 역시 단독가구 228만원, 부부가구 364만 8천원으로 상향되어 수급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셋째,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반영으로 근로소득 기본공제액이 112만원으로 높아져 일하는 어르신께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일곱째로 기초연금을 신청한 후에 그 결과를 언제쯤 받아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하신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수급 자격 등을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께 서면 통지합니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특별 사유 시에는 사유를 밝히고 신청일로부터 최대 6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청 시 문자, 이메일, 전화로도 통지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가 조금 늦어져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수급 대상으로 결정되시면 신청하신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덟째로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란 무엇인가요?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 지급됩니다. 바로 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기준선이 되는 금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입니다. 이 금액은 매년 어르신들의 소득, 재산, 부채,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 고려하여 발표됩니다. 아홉째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될까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신청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모든 소득과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 산정 시 근로소득, 이자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등에 대한 공제를 차감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부채로 공제됩니다. 하지만 가족이나 친척 간의 금융 부동산 거래는 부채로 공제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계좌나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경우 그 자금이 부모 재산에 포함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자녀와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등록 시 부모 지분이 1%라도 있으면 차량가액 100%가 부모 일반 재산에 포함되며 4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 10번째로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022년부터는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기본 준비하시고 방문 전 보건복지부 129번이나 국민연금 콜센터 1355번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해 어르신들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 확인 및 서명 확인 필요로 우편, 전화, 팩스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4월 25일 기초연금 재정산을 앞두고 어르신들께서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 10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득 및 재산 반영 시점부터 신청 자격, 2025년 변경사항, 소득 인정의 계산 방법, 신청 장소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기초연금 혜택을 꾸준히 받으시거나 새롭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한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든든한 기초연금 혜택으로 꼭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놓치는 혜택이 없도록 숨겨진 정보를 찾아나서는 복지특파원, 저 김기자가 앞으로도 도움되는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GS 복지특파원 김기자였습니다.